난 10년 전 죽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 밤 그 차가운 뒷골목에서 뚱뚱하고 미련했던 도순이를 내 손으로 직접 죽였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 강태무. 그는 내가 밤새 만든 케이크를 구두발로 지시겨 흙탕물에 처박았다.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해 확인 사살을 했다. 야, 냄새나. 너 같은 건 여자가 아니라 짐승이야. 그날 비참하게 짓밟힌 건 케이크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뼈를 깎고 살을 찢는 고통. 웃기지 마. 그가 준 모욕에 비하면 그건 간지러울 뿐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지옥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오직 강태무, 너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잘 봐. 내가 짐승이라고 불렀던 그 여자가 이제 널 어떻게 사냥하는지. 총 2억 원. 성형외과 의사가 건넨 견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눈, 코, 안면, 윤곽, 가슴, 전신 지방흡입, 피부 이식, 치아 교정, 성대 수술까지. 제정신이냐고요? 천만에요. 이건 제 인생을 건 도박입니다. 강태무, 그 남자를 파멸시키기 위한 입장료죠. 빗물 젖은 고급 저택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붉은 하이힐을 신은 발이 대리석 현관을 밟습니다. 쇼윈도에 비친 여자는 낯설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지나가던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그런 여자. 그게 지금의 저 도아라입니다. 하지만 10년 전 제 이름은 도순이었습니다. 아니, 그놈은 저를 이렇게 불렀죠. 아, 씨발. 냄새. 클럽 뒷골목이었습니다. 강태무가 구두발로 제가 준비한 케이크를 걷어찼습니다. 하얀 생크림이 흙탕물에 처박혔습니다. 야, 도순아. 네 살 닿는 것도 끔찍해. 알아? 그의 친구들이 낄낄거렸습니다. 태무야, 돼지 멱다는 소리 난다. 저 살덩어리 좀 봐. 굴러가면 빠르겠네. 비참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제 귀에 대고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너 같은 건 여자가 아니라 짐승이야. 그날 밤 저는 도순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옥불에서 저를 다시 구원했습니다. 살을 찢고 뼈를 깎는 고통이냐고요? 강태무, 내가 준 모욕에 비하면 간지러웠으니까. 누구십니까? 저음의 목소리. 인터폰 너머로 강태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전 제 영혼을 짓밟았던 바로 그 목소리. 오늘 면접 보기로 한 입주 도우미입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저택 현관문이 열리고 그가 나왔습니다. 편한 복장이지만 명품으로 휘감은 태가 납니다.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며 걸어 나오던 그가 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를 본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그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시선이 제 얼굴에서 시작해 목선을 타고 가슴을 지나 잘록한 허리까지 아주 끈적하게 훑어내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걸려들었어. 예쁜 껍데기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 그 본성은 여전하구나. 아, 그쪽이 도움이라고. 멍하니 묻는 그의 목소리. 반말이 나옵니다. 좋아, 더 해봐. 내가 날 하대할수록 나중에 무릎 꿇릴 때 더 달콤할 테니까. 저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사장님.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제 목소리에 그가 움찔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아니, 그럴 리가. 허둥지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 적겠어. 그를 스쳐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치는 순간 일부러 제 향수 냄새를 그에게 훅 끼쳤습니다. 그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역겨운 놈. 이름이 도아라입니다. 아라씨. 제 이름을 씹어먹듯 되뇌었습니다. 눈은 이미 제 입술에 고정된 채로 10년 전 짐승 취급하던 그 눈빛이 지금은 굶주린 짐승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합격이야. 아니, 합격입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닿고 싶어서, 만지고 싶어서, 미치겠어서. 저는 짐짓 모른 척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슴골이 살짝 보이도록 아주 깊숙이. 감사합니다, 사장님. 시키시는 건 뭐든 다 할게요. 뭐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겠죠. 네. 청소, 빨래, 그리고 한 발자국 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사장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든요. 그의 눈동자가 풀렸습니다. 이성 따위는 이미 날아갔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를 안방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재밌네, 강태무. 그렇게 침 흘리지 마.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의 등 뒤에서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안주인.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바뀔 예정입니다. 당신들이 키우던 개가 주인을 물어뜯는 꼴 기대하세요. 일주일. 거만한 강태무가 제 발 아래 엎드리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졌네요, 사장님. 출근길 현관 앞. 제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아, 그래? 강태무가 제 앞에 섰습니다. 거리는 30cm. 제가 한 발짝 다가가자 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느린 손길로 그의 넥타이를 만졌습니다. 손등으로 그의 가슴팍을 스치듯 살짝. 사장님은 네이비 컬러가 참 잘 어울리세요. 속눈썹을 들어 올려 그와 눈을 맞췄습니다. 섹시해 보이거든요. 섹시? 그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천하의 강태무가 고작 섹시하다는 말 한마디에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집에서 돈 버는 기계 취급만 받다가 이런 젊고 아름다운 여자에게 칭찬을 받으니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다녀오세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의 아침 인사처럼. 그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물티슈를 꺼내 손을 벅벅 닦았습니다. 더러워. 그의 체온이 닿았던 곳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태무의 눈빛이 노골적으로 변했으니까요. 밤 11시. 모두가 잠든 저택. 서재 문이 살짝 열려있고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라씨, 잠깐 들어와 볼래? 올 것이 왔습니다. 저는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 더 풀고 가장 순진한 표정을 장착한 채 들어갔습니다. 서재 안에는 위스키 향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미 반쯤 취해 있었습니다. 앉아. 술 친구 좀 해. 사모님이 아시면 어쩌려고요. 그 여자 얘기하지 마. 신경질적으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누구 덕분에 먹고 사는데 맨날 무시나 하고. 아내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맞장구를 쳐주며 그의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사장님처럼 멋진 분을 사모님이 복을 차셨네요. 그치? 당신이 봐도 그렇지. 몸을 테이블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이 제 가슴팍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라씨 같은 여자가 내 와이프였으면 맨날 업고 다녔을 텐데. 그가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겹쳤습니다. 축축하고 뜨거운 손바닥. 소름이 끼쳤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파르르 떠는 연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가만히 있어봐. 제 손을 꽉 쥐고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라씨, 우리 집에 온 뒤로 내가 잠을 못 자. 눈만 감으면 당신이 떠다녀서. 의자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위험 수위입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주면 재미없죠. 애를 태워야죠. 미쳐버리게. 그가 제 어깨를 감싸쥐고 입술을 들이밀려는 찰나.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비명을 지르듯 속삭였습니다. 저는 무서워요, 사장님. 뭐가 무서워? 아무도 없어. 사모님이, 그리고 저는 도움일 뿐이잖아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그를 원하지만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절하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신분이 뭐가 중요해? 답답하다는 듯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내가 다 해준다니까? 돈? 지? 원하는 거 말만 해. 정말 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그 질문에 강태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서재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취하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아라씨. 잠깐만. 그가 손을 뻗었지만 저는 문을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등 뒤에서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봤냐, 강태무? 다 된 밥에 재 뿌린 기분이 어때? 안달이 나서 미치겠지? 넌 이제 제 노예야. 제가 허락하기 전까진 손끝 하나 댈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식탁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강태무는 제 눈치를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때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이사. 뭐? 파리지사에서 문제가 생겨.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네. 당장 오늘 밤 비행기로 끊어. 빙고. 기회가 왔습니다. 나 일주일 동안 파리 좀 다녀올게. 당신이 집 좀 봐. 그 순간 강태무와 제 시선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번들거렸습니다. 불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터질 듯한 환희였습니다. 아내가 없다. 이 넓은 집에 아라 씨와 나 둘뿐이다. 그가 식탁 아래로 발을 뻗었습니다. 그의 발끝이 제 종아리를 쓱 쓸고 지나갔습니다. 찌릿한 전율이 아니라 역겨운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그를 보며 살짝 웃어주었습니다. 입모양으로 아주 은밀하게. 다녀오세요. 강태무가 침을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벌써부터 오늘 밤을 상상하고 있겠죠. 저를 어떻게 요리할지, 어떤 짓을 할지. 꿈 깨세요, 사장님. 오늘 밤 요리되는 건 당신이니까. 이 집이 바로 당신의 무덤이 될 테니까. 다녀올게. 김 기사 공항으로 가. 네, 사모님. 쾅. 육중한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 집이 거대한 밀실이 되었다는 신호. 거실 한복판에 강태무가 서 있었습니다. 닫힌 문을 한참 노려보더니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같군.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뜯어 던졌습니다. 드디어 꺼졌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180도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숨길 것도 없다는 굶주린 짐승의 눈빛. 아라씨.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필요 없어. 네. 그럼. 술 가져와. 내 서재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늘 밤 저를 삼키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밤 10시 서재에. 조명은 붉고 어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독한 위스키 한 병이 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강태무는 취했습니다. 술에 취하고 제 향기에 취하고 자신이 왕이 된 듯한 착각에 취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많이 드셨어요. 걱정스런 표정으로 술잔을 뺏으려 했습니다. 탁. 그가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악력이 샜습니다. 아플 정도로.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풀린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이제 그 여자도 없잖아. 태무 씨라고 해봐. 오빠라고 하던가. 하지만 아라씨, 나 이 생활 지긋지긋해. 셔츠 단추를 배꼽까지 풀러 헤쳤습니다. 갑갑해 죽겠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KS그룹 사위라고 부러워하지. 웃기지 마. 나는 그냥 시바지 머슴이야. 돈 많은 집게라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남편 취급도 안 해. 내가 숨 쉬는 것도 싫어한다고. 드디어 본심이 터져나오는군요. 저는 옷깃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런, 많이 외로우셨구나.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손길 한 번에 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어깨에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아라씨를 보면 미칠 것 같아. 10년 동안 내 심장이 이렇게 뛴 적이 없었어. 심장이 뛴다고? 그건 내 심장이 썩어 문드러져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거겠지.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결정적인 한 방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랑 헤어질 순 없잖아요. 빈털터리로 쫓겨나실 텐데. 누가 그래? 빈털터리라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에 탐욕스러운 불꽃이 튀어올랐습니다. 나 다 준비해뒀어.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장인어른 몰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돈이 꽤 돼. 현금화하면 50억은 넘을 거야. 그거면 평생 놀고 먹어. 빙고.
횡령 자백. 이것만 있으면 너는 이혼이 아니라 감옥행이야. 정말이요? 와, 사장님 진짜 능력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이혼할 거야. 그년한테 위자료 한 푼도 안 줘. 내가 받아낼 거라고.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서재를 울렸습니다. 그 돈 들고 우리 외국으로 나가자. 아라씨, 나랑 같이 가줄 거지? 응.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뜨거운 시선이 제 입술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태무씨.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 진짜 못 참겠네. 거칠게 입을 맞추려 달려들었습니다. 짐승처럼 저를 소파로 밀어붙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바닥으로 쳐박아야 뼈가 부러지는 법이니까요. 그의 축축한 입술이 닿기 직전 제가 그의 가슴을 힘껏 밀쳐냈습니다. 잠깐만요. 왜? 왜 그래? 아무도 없잖아. 하자는 대로 다 한다며. 눈이 뒤집혀서 다시 달려들려 했습니다. 안달이 나서 침까지 흘리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제 목소리 톤이 바뀐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보여주다니? 뭐?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겨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우리 선물부터 확인하고 할까요? 선물? 제가 핸드폰 화면을 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 그가 떠벌린 횡령 자백 녹음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관 입구에 설치된 CCTV 실시간 화면을 띄웠습니다. 강태무가 눈을 비비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CCTV 화면 속 낯익은 벤츠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차였습니다. 사모님 공항 안 가셨네요?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술이 확 깨는 표정이었습니다. 동공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김 기사한테 부탁했거든요. 차 돌리라고.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이랑 기니 할 말이 좀 있다고. 딩동. 딩동. 고요한 집안의 초인종 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옥에서 온 알람 소리 같았습니다. 강태무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도대체 뭐야? 저는 얼어붙은 그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연인의 미러처럼 아주 다정하고 끔찍하게. 게임 오버야 강태무. 문 밖에는 도끼 눈을 뜬 아내가 서 있고 제 손에는 횡령 증거가 들려 있고 너는 방금까지 도우미와 뒹굴려던 현행범이야. 자, 이제 너의 파멸을 생중계로 보여줘.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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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이 부서질 듯 두드려졌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신경질적으로 눌렸습니다. 삐비빅. 문이 열리고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장인어른과 경호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뒤집혀 있었습니다. 강태무 이 개새끼야. 자. 거실에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내의 핸드백이 강태무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술과 욕정에 취해 있던 눈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어떡해. 내 입으로 다 불었잖아. 횡령. 50억? 아내가 스마트폰을 집어던졌습니다. 제가 전송해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강태무가 장인어른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기어갔지만 경호원이 구둣발로 그의 손을 밟아버렸습니다. 으아! 더러운 놈. 내 돈 빼돌려서 도우미년이랑 도망을 가. 아내가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끌어내. 입고 있는 옷까지 싹 다 벗겨서 내쫓아. 강태무는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난장판 속에서 조용히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씩씩거렸지만 잡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보자였으니까요.
물론 제가 유혹했다는 증거는 싹 지워버린 뒤였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그저 남편의 비리를 고발한 정의로운 도우미일 뿐입니다. 저택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태무는 속옷 차림으로 대문 앞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꼴. 10년 전 제가 쓰레기장 옆에서 떨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강태무 씨. 제가 우산을 쓰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희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라씨. 아라씨.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나 좀 도와줘. 나갈 데가 없어.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 우리 외국으로 가자며. 사랑한다며. 사랑? 아직도 꿈을 꾸고 있네.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기울여 그 비를 온전히 막게 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네. 누가 널 사랑해? 역겹게.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라씨, 왜 그래?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와 눈을 맞췄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입니다. 잘 봐.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가 짓밟았던 그 목소리 톤으로 말했습니다. 아주 낮고 굵은 목소리로. 나야 태무야. 10년 전 내가 냄새난다고 걷어찼던 그 뚱땡이. 도순이. 강태무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충격으로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도순. 그래. 내가 주제 파악 좀 하라며. 그의 뺨을 톡톡 쳤습니다. 그래서 파악 좀 했지. 내 주제는 널 죽여버리는 거였어.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뒷걸음질 치다 웅덩이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완벽한 미녀 도아라와 10년 전 돼지 도순이. 그 두 이미지가 겹쳐지며 그의 멘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때? 짐승이 사람이 돼서 돌아오니까 무서워? 아니면 내가 침 흘리며 만지고 싶어 했던 여자가 돼지였다니까 토할 것 같니? 머리를 감싸쥐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겠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잘 살아, 강태무.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 못 살겠구나. 횡령죄로 감옥 가면. 알아야. 아니, 도순아. 잠깐만. 다시 기어와서 제 구두를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가차없이 그의 손을 밟았습니다. 아. 그 더러운 손 치워. 냄새나니까. 10년 전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빗속에서 오열하는 강태무의 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손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아주 밝으시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성형수술 붓기가 빠진 이후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진 해방감에 찬 미소. 네. 아주 큰 빚을 갚았거든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택시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도순이도 도아라도 아닙니다. 그저 저 자신으로 살 것입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는 가장 빛나는 저로. 오늘의 사이다 복수국 어떠셨나요? 도아라의 통쾌한 한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